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 기간 중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및 온산 수질 개선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19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12호 2019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는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및 온산 수질 개선 사업소 소관 일반 회계 결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집행기관의 일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회의 일괄 검토 보고 후에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육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2019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국장 김상육입니다. 하수도 관리 사업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관련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종섭 하수관리과장입니다. 권기호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입니다. 엄주복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입니다. 예, 지금부터 2019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 보고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9년도 사업보고, 재무제표, 수입지출 결산 순서입니다. 11페이지 2019년도 사업보고입니다. 총 수입액은 2,708억 1,800만 원이며 총 지출액은 2,139억 4,400만 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568억 7,400만 원입니다. 총 수익은 1,414억 5,500만 원이며 총 비용은 1,583억 2,900만 원으로 당기 순손실이 168억 7,400만 원입니다. 자산은 1조 138억 4,700만 원이며 부채는 1,746억 2,900만 원, 자본은 8,392억 1,800만 원입니다.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연도별 업무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건설 개량 수성공사 개요입니다. 2019년도에 시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수성공사는 총 395건에 1,035억 3,300만 원입니다. 공사 시행 세부 내용은 결산서 18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82페이지 사업운영성과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은 앞서 사업보고서 총괄사항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87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상 경영성과는 영업수익 1,235억 9,900만 원, 매출원가 1,430억 8,600만 원, 판매비와 관리비 94억 7천만 원, 영업의 수익 178억 5,600만 원, 영업의 비용 57억 7,300만 원으로 당기 순손실 168억 7,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기 순손실은 지난해 94억에서 74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원인은 하수도 조정량 감소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수익이 줄어든 반면에 하수 처리시설 수선 유지비와 감가상각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99페이지부터 151페이지의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 수입지출 결산보고입니다.
수입 예산 결산액은 총 2,742억 6,700만 원으로 수익적 수입 1,275억 3,100만 원, 자본적 수입 1,002억 4,500만 원, 2월 재원 464억 9,200만 원입니다. 지출 예산 결산액은 총 2,139억 4,400만 원으로 수익적 지출 566억 1,300만 원, 자본적 지출 1,142억 7천만 원이며 2월 예산 지출은 430억 6천만 원입니다. 자금 결산은 정기 2월액 713억 5,300만 원, 수입 1,994억 6,500만 원, 지출 2,139억 4,400만 원으로 차기 2월액은 568억 7,4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서 156페이지부터 15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수입예산 결산보고입니다. 수입예산 중 수익적 수입의 징수결정액은 1,275억 3,100만 원으로 1,254억 4,2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금은 20억 8,900만 원입니다. 160페이지 자본적 수입 징수결정액은 1,002억 4,500만 원으로 988억 8,4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금은 13억 2,300만 원입니다. 160페이지 2월 예산 수입은 464억 9,200만 원입니다. 162페이지 지출 예산 결산보고입니다. 예산액 2,611억 6,300만 원 중 2,139억 4,400만 원을 지출하고 159억 3,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12억 8,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익년도 2월 내역입니다. 건설 계량 2월 13억 3,100만 원은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2차 등 3건이며 사고 2월 6억 4,700만 원은 설러지 위탁 처리비 등 5건입니다. 계속비 2월 139억 5,500만 원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차 등 8건입니다. 지출 예산의 세부 총괄 내역은 162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는 하수관리과 지출 내역입니다. 주요 지출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183페이지 동력비 집행잔액 1억 원은 하수처리시설 및 중개, 맨홀 펌프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 집행잔액입니다. 189페이지 사업예산 예비비 집행잔액은 당초 예산 3억 원 중 하수긴급공사 관련 민사소송 배상금으로 3,300만 원을 사용한 후 집행잔액입니다. 191페이지 구축물 시설비 집행잔액 5억 2천만 원은 구군 재배정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193페이지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 집행잔액 3억 8,700만 원은 구군 재배정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193페이지 건설 중인 자산 감리비 집행잔액 7,600만 원은 언양 하수처리시설 3차 처리 및 처리수 재이용사업 건설사업 관리용역 감리비 집행잔액입니다. 196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용인수질 개선 사업소 지출 내역입니다. 주요 지출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약품비 집행잔액 8천만 원은 하수처리 약품 구입 후 집행잔액입니다. 199페이지 수선유지비 집행잔액 2억 8,400만 원은 공사 용역 계약 낙찰 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01페이지 동력비 집행잔액 4억 1,200만 원은 사업소 전력 사용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04페이지에서 211페이지까지 온산수질 개선 사업소 지출 내역입니다. 주요 지출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208페이지 기계장치 시설비 집행잔액 2,700만 원은 유입동 유량 조절 펌프 계량공사 집행잔액입니다. 213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의 예산결산 부속명세서 252페이지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상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주복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19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엄주복입니다. 평소 저희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환경복지위원회 전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 회계연도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46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2019년도 징수 결정액은 예산 현액 28억 9,800만 원보다 9,500만 원이 많은 29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67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2019년 예산 현액은 60억 1,100만 원으로 그중 56억 6,800만 원을 집행하고 바이오 에너지 센터 서팀 엉추수 해수 배관공사 사고 이율액 2억 8,200만 원, 나머지 6,1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서팀 엉추수 해수 배관공사 낙찰 차액 3,800만 원, 바이오가스 시설 운영비 협작물 소각 처리비 1,500만 원, 공공 운영비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년도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엄주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및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및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결산 현황은 검토보고서 20에서 2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 중 하수관리과 소관 농수처리구역 지성관로 부설공사 집행자납 3억 5천만 원, 3억 500만 원 사유, 용륜수질개업소 사업소 소관 동력비 집행잔액 4억 1,200만 원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세출 결산 중 사고 이율된 바이오가스 시설 운영 시설비 스팀 응축수 해수 배관공사의 낙찰 차액 3,800만 원과 바이오가스 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2,300만 원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인데요. 질의에 앞서서 제가 인사말을 간단하게 올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활을 하면서 선배님들이 말씀하시기를 키로수대로 세월이 이제 흐른다. 제가 지금 연듯 50인데요. 50대인데 이제 50km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요. 벌써 환경복지위원회를 맡은 지 2년이 지나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지난 2년의 시간이 뭐 주마등처럼 지나갔지만 그간의 열정은 가슴속에 잘 남겨두겠습니다. 그동안 하수처리 시설 인프라 구축과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통해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함께 공공수역 보호에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동안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집행부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후반기에 다른 위원회를 가게 되지만 행복한 울산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용현 온산 수질 개선 사업소의 노력에 끊임없는 응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고 울산이 선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울산 시민 모두가 행복한 울산을 위해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의원님들과 함께 또 어느 자리에 가 있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및 온산 수질 개선 사업소 소관 일반 회계 2019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유 예. 의원님부터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항상 어려운 곳에서 해주시는 과장님, 소장님께 그리고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께도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정말 여기 계시는 분들이 뭐 꼭 저희들이 사업소만 얘기 드는 게 아니라 우리 종간본부도 마찬가지고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제 본청이 아닌 외부에 나가신 분들이 조금 더 책임감 있고 또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좀 정책적으로 또 지원을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머물러 가고 또 외지라 이렇게 흘러가는 건 아니라요. 또 그분들의 또 고유한 기술에 대한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술에 대한 부분을 또 인정을 하면서 같이 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숙과장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요.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이나 그리고 북구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그 합류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 합류식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자기 돈으로 청소해야 되고 운반해야 되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야 되거든요. 또 미청소가 됐을 때는 과태료가 생기고 또 그분들은 돈을 내야 되는데 하수도 요금은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합류식에 있는 지역의 부분을 어쨌든 전체적으로 분류식으로 다 맞춰주든지 아니면은 합류식에 계신 분들은 오폐수에 대한 청소 비용을 좀 지원이나 아니면은 기존의 하수도 요금을 좀 감액하는 부분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고 싶고 만약에 이렇게 지원이나 감액이 된다면은 어느 정도의 세수가 필요한지도 한번 지금 당장 말씀 못 주시면은 차후에 한번 말씀 좀 주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하수관리과장 하정수입니다. 울산시의 합류식은 거의 사실은 있기는 존치는 하지만은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현재 존치가 되어 있고요. 대부분 언양 시가지 인구가 밀집된 언양과 동구는 100% 분류식이 돼서 민자 사업으로 BTL 사업을 하면서 100% 분류화로 시작이 됐고요. 이제 구시가지 남구와 중구 구시가지 쪽에는 80년도부터 위생 간거 사업을 해서 그때 합류식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건설부에서는 용련과 온산에 부산 국토관리청이죠. 거기서 하수 처리장을 건설하고 이제 역할이 분담이 됐죠. 울산시에서는 위생 간거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차관으로 AD 차관을 내서 그래서 하고 그 당시에는 합류식으로 거의 대부분 됐었다가 각 구청이 이제 그 강의시가 되고 나서 배수 설비를 신고를 받고 해서 분류화가 남구라든지 중구는 거의 지금 분류화가 다 됐죠. 그 외에 이제 북구 이제 울주군이 민자 사업을 해서 도심지 밀집 지역은 분류화가 됐지만은 그 시내에서 많이 떨어진 촌지역 있지 않습니까? 칠학지구 그거는 아직까지 간거가 아직 구비가 덜 돼서 그 지금 합류식이 일부가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 보금률은 거의 99%가 지금 돼 있지만은 아까 서 의원님처럼 그 분류화 이 부분은 점차 계속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와
맞물려 그냥 또 무한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 5년마다 하수도 준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수 처리 구역에 또 편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에 지금 올려놨기 때문에 조만간에 승인이 날 거라고 보고, 그렇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함유시 관건은 분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원이라든지 하수 요금 감면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세세한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한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함유시 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 뭐 하수 처리 구역에 편입된 지역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하수 처리 구역이 외 지역도 상당히 많이 포함이 좀 돼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는 할 생각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좀 더 여쭤볼게요. 이제 우리 옆에 있는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하수의 그 업무 분담에 있어서 각 구청의 기존에 있던 업무를 시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부산시로 본청으로 이관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울산시도 만약 그렇게 했을 때 뭐 우리 직원분들의 그 지금 현재 조직 가지고 가능한지, 그리고 장단점이 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하수도 사업은 뭐 의원님께서도 잘 알겠지만 독립채산제 방식인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하수가에서는 부채가 지금 제로화가 되어 있고요. 또 일반 회계에서 지원을 안 받고 순수하게 하수도 요금과 또 국비 재원 또 원인자 부담금으로 이 세 개의 재원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보니까 내실있게 살림을 아주 잘 살아서 그 재원상에는 부족함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부터 향후 3년간 하수도 요금도 정부의 방침에 맞는 90% 현실화까지 이미 물가 인상 조정 심의까지 다 받아놨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크게 부족함은 없고요. 또 시에서 전체로 구군에까지 하수도를 간거 사업을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관리가 참 어렵고요. 그래서 행정 조직이 구군에서 소규모라든지 이 부분은 구군에서 하고 대단위 사업은 시에서 하도록 역할 분담이 되어 있고요. 사무본장이.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은 구군에서 필요한 하수 간거 사업이 있다면은 예산을 100%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제가 질문 드린 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현재 그 하수도 업무에 있어서요, 대다수의 민원은 각 구군 현장에서 지금 나옵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 부분을 조금 해결할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짧게 한 말씀 드리고, 차후에 한번 찾아뵙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고 이월 부분을 보니까 현재 뭐 용역 기간 부족도 있고 한데, 공사 기간 부족해서 이 두 건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 계획이나 이렇게 선정을 할 때 좀 더 신중을 가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좀 말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9년도에 우리가 사고 이율 부분이 5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서리지 위탁 처리비하고 처리장 내 기자재 이런 부분, 그리고 또 하수 처리구역 분류화 시스템 구축, 또 뭐 펌프 등등 기본 계획하고, 사실은 이 부분은 발주 시기가 실제 계획된 사업이 12개월이 필요한데 발주 시기가 예를 들어서 5월에 했다면은 그 다음에 절대 공기가 5개월이 부족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4월, 2월이 예상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또 부분이 뭐 기자재라든지 이런 납품이 좀 연기돼서 또 이렇게 불가피하게 4월 2일 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단순 교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를 맞춰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 하나 좀 요거는 해서 나중에 좀 얘기를 해주시면 합니다. 우리 하수도 지금 현재 공사 반영을 보니까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던데 우리 지역 업체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 또 간급 자재나 이런 걸 사용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우리 지역 업체에 얼마나 소요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부터 한번 검토를 좀 해서 나중에 좀 말씀 주시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서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늘 하는 얘기지만은 시민들의 그 생활에 불편이 없이 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늘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우리 국장님 또 하수 과장님을 비롯해서 용년 온산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보니까 용년 수질 개선 사업소 동력비 4억 몇천만 원이 감소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이 되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전력량 감소 이유를 말씀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현 사업소장입니다. 일단 동력비 집행 잔액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이게 용현 하수처장 동력비 중에서 작년도에 최종 침전지 상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5월달에 준공을 했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인해서 일반 우리 전기 요금을 제작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게 가장 큰 요인 중에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작년도에 들어오는 하수처장 들어오는 유입수 수질이 그 전년도의 유입 수질보다 조금 양호한 상태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우리가 송풍량을 조절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기 요금이 저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4억 1천만 원 정도가 부정 처리되었는데요. 실제로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었다면은 불용 처리가 나지 않게 추경에 조금 조정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 놓친 부분이 있지만은 그 전체적인 불용 사유는 그렇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예,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 세세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세세하게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수 우리 이 과장님, 지금 하수 수질 개선 사업소 나오는 하수 스러지 재활용 처리 위탁 처리하는데 연연히 업체 선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금년도에 보니까 예산 편성이 84억 9,200만이고요. 이게 보니까 낙찰 금액이 66억 4,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20%인 입찰 잔액이 18억 4천만 원이 발생되었고 현재 18억 4천만 원이 이 예산은 6개월째 지금 사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참 어렵습니다. 민생 경제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면한 해결해야 할 사업들이 많은데 또 재원 조달이 또 시급한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서 지금까지 사장되고 있는 것은 예산 편성 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사전 시장 조사 등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우려되고 또 입찰이 수반되는 사업 예산은 입찰이 종료되면 특별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으면 불용 예산이 확정되는데 이것은 추경 시에 또 삭감하여 다른 사업에 활용되어야 함에도 이렇게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사장되고 있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수관리과에서는 많은 또 예산이 있고 또 많은 사업이 또 이래 편성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전반에 대해서 재점검 또 해주시고 또 예산이 적재적소에 또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 또 해주시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이런 결산 심사 결과 처리 이 통보 시에 시정 조치로 분류하여 정리해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그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지금 현재 하수 처리장 그 8개에서 발생하는 양이 지금 현재 BTO 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소각시설이 용량이 부족해서 지금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 건설 중에 있고요. 100톤 규모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준공이 된다면은 외부에 반출하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없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한 1년이라도 시기를 당겼으면은 그런 외부에 반출해서 또 예산이 그렇게 나가는 사례가 없을 건데 이 당기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 국비 지원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건설비가 국비의 50%를 지원을 국비에서 받습니다. 국비 보조가.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 한 조금 발주가 늦은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 그 말씀 드리고요. 아까 그럼 쓰레기 양은 하수의 성상, 오염 부하량하고 또 관계가 있다 보니까 조금 예산을 조금 너무 좀 넉넉하게 잡은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네, 앞으로 향후에 그런 부분은 잘 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부분이 사정 안 되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은 사실 낙찰 잔액이 하수관리과 슬러지 위탁 업체 이 선정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낙찰 잔액 이런 것을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게 사실 관심이 좀 소홀했다. 이런 예산은 지금 참 예산이 진짜 시 예산이 너무 열악하지 않습니까? 요즘 너무 경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낙찰 잔액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추경 예산 편성 시에 이런 것을 좀 이래 정리를 해서 또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이 이 예산 편성의 효율성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예. 네, 안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하수 관리과장님을 비롯한 또 사업소 소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정말 이 하수 관리하시는 분들의 어떤 노고에 대해서는 2년간 제가 환경복지위에 있으면서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이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일하는 그 환경이 좀 최대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지 향상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 전체 그 사업 보고를 보면 단기 순손실이 당해년도가 168억 7,400여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74억 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죠? 예, 즉 손실률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제가 이제 사실 뭐 이게 그 우리 하수 그 결산 전체를 꼼꼼히 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사실은 1년간 그 살림은 참 잘 산 것 같아요. 어떤 불용이라든지 또는 특별한 어떤 뭐 그 2월 사업도 이유 없는 2월 사업이 많지도 않고 그래서 잘 산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연간 총 하수 발생량과 처리량 그리고 총 조정량 그다음에 시설 가동률 또 연간 총 조정량 등 이게 우리 하수 관계되는 모든 지표가 다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정상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총괄 원가하고 요금이 인상돼야 되는지 저는 좀 다른 지표를 보면 다 성장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총괄 원가하고 요금 인상은 또 돼야 되는지 그게 좀 이게 대차 대조표상하고 현실하고 이해가 잘 안 가요. 제가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과장님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지금 울산시는 뭐 다른 광역시와 거의 같겠지만은 사실 특수성은 공업용수 사용량이 상당히 많다. 물 소비가. 그래서 원가가 상당히 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국 광역시 중에서도 상위급의 그렇죠. 요금을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에는 못 미치는 지금 현재 원가가 100원이라면은 70% 정도밖에 지금 요금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환경부의 지표가 향후 3년간 90%까지 현실화율을 해라. 그래서 작년에 물가 심의를 받아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11%, 그리고 그 이후에는 10%, 그래가지고 32%를 인상을 지금 심의를 받아난 거고요. 그러면은 향후 환경보호 지표의 90%까지는 도달한다.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하수 요금이 왜 비싸느냐? 그렇다면은 실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단지 울산에는 공업도시다 보니까 공장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쉽게 말해서 제일 처음 애초 당시부터 하수 처리장을 현 시스템대로 했다면은 원인자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걸 정상적으로 부과를 해서 쉽게 말해서 수입이 들어왔을 건데 과거에 위생 간거 사업을 하면서 차관 사업 기체를 빌렸습니다. 그런 부채가 누적이 돼서 원가가 상당히 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또 근래 들어서는 민자 사업을 지금 BTO 사업이 하수 처리장이 3개고 BTO 사업이 3개고 BTL 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방어진 06년도 방어진 BTL 사업, 08년도 언양 BTL 사업. 결국은 향후 20년 동안 임대료를
갚아줘야 되는 구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부채하고 연관이 되니까 하수도 원가의 상승의 요인도 생기는 거고, 또 그렇지 않다면 재정 사업을 한다면은 사실은 기간은 잡을 수 없이 상당히 디레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역개발 공채를 발행을 해서라든지 부채를 안고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향후 20년 동안 임대료를 운영비라든지 임대료를 지급할 부분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기계가 노후화에 따른 감가상각이 자꾸 조금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그 작년에 그 단기 손실이 74억 6,900입니다. 순수하게는. 그 안에는 하수 요금 감소분이 한 31억이 지금 돼 있고요. 왜 현실화율이 못 따라가는데 2018년도에 하수 요금을 동결시켰습니다. 그 원인이 한 31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처리장에 노후화된 시설, 이게 감가상각이 한 22억 정도. 네, 과장님. 예. 그런 좋습니다. 사유로 예. 인해서 원가가 올라갔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사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번에 보면은 가정용이 23.9% 정도 인상됐잖아요. 예, 예. 그런데 아까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한 30% 정도 올라가야 된다고 했는데, 예. 이게 공업용수,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공업용수는 그렇게 인상이 되지 않았는데 가정용수가 거의 뭐 목표했던 것만큼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공업용수의 문제가 크다면은 공업용수를 인상하고 가정용수는 더 하향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뭐 또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전기료하고 사실은 비슷한 구조입니다. 전기료가 사실은 산업용이 공장 가동에 이런 기업 지원 때문에 가정용보다 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유행에 된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전기야 생산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니까, 세금을 더 많이 내기 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수는 다른 거죠. 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왜 산업용, 공업용을 거기에 사용한 것을 일반 가정용에다가 조금씩 나누어서 더 이렇게 높게 책정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 울산 시민들에 대한 손실을 주는 거죠. 이건 이 전기 요금하고 같이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기 요금은 그렇게 할인 혜택을 산업용에게 더 크게 주는 것은 그 전기를 많이 씀으로 해서 생산을 많이 하고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인율을 높게 잡아주는 거죠. 그러나 이건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는 결국은 사용자 부과 원칙에 의해서, 그죠? 결국은 산업용, 공업용에서 쓴 하수를 우리 시민들이 조금씩 나누어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말이거든요. 이건 반드시 지적돼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만. 예, 작년에 일단은 우리 하수의 수입이 가정용과 공업용을 비교했을 때 사실은 공업용이 조금 많습니다. 총액은 많은데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구조가 기업 지원의 활동에 사실은 그런 부분이 또 생산 원가하고도 관계되기 때문에 민감하기 때문에 요금 체계를 가정용보다는 산업용이 조금 낮게 이렇게 책정이 된 거예요. 뭐 다만 이 부분이 울산만 이렇게 된 부분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요금 체계가 그렇게 흐름이. 네, 좋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그건 조금 더 연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이야기도 논리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연간 처리 수익이나 수익적 수익이나 자본적 수익 모두가 이렇게 성장했는데, 유독 사업 수익이 2.2% 마이너스 성장했단 말이죠. 이 이유도 뭔가 지금 경영상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만은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연간 처리 수익이나 수익적 수익이나 자본적 수익이나 모두가 성장하면 사업 수익도 성장해야 그게 대차대조가 맞는 것인데, 왜 이런 지표들이 다 성장하는데 사업
수익이 하향 성장하죠? 요금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요금도 아까 보셨다시피 23점 아니죠. 근데 그거는 작년에는 요금이 동결됐습니다. 작년에 동결했는데 예, 원년제가 비교해보면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올해부터 향후 3년간 이제 요금을 인상을 이제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 판단이 돼서 했고요. 그 과거에는 요금 동결로 인한 사실은 파생되는 손실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저 하십시오. 자, 보시면 수익성 지표에서 보면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7.8%, 매출액 순이익률이 마이너스 6.3%. 이게 아까 이야기한 여기 보면 공급 단가하고 공급 원가가 그래도 많이 인상이 되었어요. 68원 정도. 그리고 공급 원가가 138원 정도가 인상됐는데 이 차이인가요? 이게 누적 차이인가 이게?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매출액 영업이익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 원가에 비해서 공급 단가 이게 그 차익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요금 인상을 계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까 30% 마지노선이라 했습니까? 예. 예. 그럼 지금 23.9% 했으니까는 이제 고작 한 6% 남았는데? 아니죠. 32% 중에서 이제 올해 11%를 5년 전과 비교해서가 아니고? 예, 지금부터 그럼 2% 중에서 2% 인상 목표인데 올해 11% 인상했습니다. 원래 1%. 그럼 우리 시민들은 결국은 앞으로도 21%를 더 인상을 해야 되네, 3년간? 예. 2년 동안 그러면 예.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리하고 야, 이제 이건 앞으로 정말 요금도 계속 무한정으로 올릴 수는 없다. 그래서 세원도 발굴하고 결국은 이제 국비라든지 원인자 부담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대단지 택지 개발이라든지 타 행위 사업 때 원인자 부담금을 조금 현실화 있게끔 조정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검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시민들의 어떤 생활 환경이 선진화되고 그리고 소비 패턴이 지금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하수 발생하는 데 있어서 슬러지 양도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늘어났을 것이고 저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늘어날 수밖에 없죠. 생활 환경이 바뀌고 하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 슬러지 소각 사실 보니까 슬러지 소각 쪽으로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전기 요금이라든지 그걸 또 그 소각하는 비용이라든지 위탁하는 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처리에만 집중해 가지고 계속 그 비용을 늘려갈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발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슬러지를 줄일 수 있을까를 슬러지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니 소비자들이 슬러지를 많이 내어놓는데 우리가 그거 무슨 수로 줄입니까? 저는 줄일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요즘 과학적인 방법이 화학적인 방법이건 또 지금 우리는 너무 물리적인 방법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화학적인 방법이라든지 미생물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 저에게 찾아왔던 한 분 중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미생물을 우리 여천천에 한번 넣어가지고 여천천을 한번 정화시키고 악취를 좀 제거해 보겠다. 그래서 왔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용전수질사업소, 온산수질사업소도 방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기서도 이게 이야기는 긍정적으로 듣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다라고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제안을 했어요. 그 미생물을 하수 처리장에다가 거기서 슬러지를 적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 중간 그 맨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거 가정에 주면 더 좋겠지만 가정에는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중간 저류지에다가 뭐 함유되는 지점이나 저류지 같은 데다가 그 미생물 공법을 쓴다면은 이게 하수 관거를 타고 오면서 이미 미생물이 활동을 해서 관거도 청소가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종래에는 설러지가 적게 나올 수 있다.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얼마 후에 제가 지금 우리 정원위원실에다가 이거 간담회를 한번 하자라고 제가 잡아놨는데 과장님 이런 좀 방법들을 조금 능동적으로 적극적이고 좀 이렇게 검토해 볼 수 의향은 없습니까? 예, 뭐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은 지금 추세상으로 사람이 편하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문화가 발달될수록 쓰레기 양이 많이 늡니다. 그렇죠. 구조가. 종래에는 음식물도 배출하면은 가축을 먹였잖아요. 지금 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뭐 바이오 생산도 하고 뭐 가스도 생산하려고. 그렇다 보니까 오염 보화량이 과거보다 늘어납니다. 결국은 쓰레기 양이 우리가 생활 쓰레기는 감량이 돼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처리하는 환경 기초 시설은 부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재 실정이고요. 지금 또 문제가 물티슈가 사실 놓은 지가 과연 얼마 되겠습니까? 펌프장에 가면요, 전신의 스크린에 물티슈에 기계가 다 망가질 정도로 그렇게 많습니다. 자기 편하니까 쓰고 던지고 결국 좀 있으면 마스크 요 문제도 또 뭐 그런 유행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원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쓰레기 감량이 돼야 되는데 상당히 이 부분은 우리 하수가의 의지라든지 뭐 현재 시스템을 개선해서 감량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고 일단은 우리가 지금 건설 중에 있는 수거시설이 뭐 지금 완공이 된다면은 조기에 좀 당겨서 폐기물 처리 비용도 줄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또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저번 국장님하고 2차 이야기 했던 이야기인데요.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하수, 상수, 그다음에 저기 자원 순환 이런 쪽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하고 또 우리 CEO들하고 이런 데 관계하는 업체 관계자하고 전체 이런 좀뭐 박람회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기술 향상 뭐 발표회 같은 걸 한번 좀 1년에 한 번씩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변하는 게 가장 속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은 국장님 주도하에 좀 그렇게 해야 경제성과 효율성과 어떤 그 시의성을 우리가 보장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시 컨벤션 센터가 완공이 되고 나면 저희가 직접 주최를 하든 아니면 민간 업체에서 주최를 하든 환경, 안전 이런 분야에 대한 기술 박람회를 좀 하자고 하는 그런 제안도 있고 또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금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좀 보완 설명을 좀 드리면은 뭐 기업 부담, 그다음에 우리 각 가구의 부담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실제 이제 광역시 수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우리 환경부에서도 그런 제안이 있고,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의견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그러면 결국은, 현실화를, 많이 시켜야 된다, 높여야 된다. 그럼 특히 현실화율을 보면 또 우리가 굉장히 또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금은 높은데 현실화율은 또 낮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부서에서 원인을 분석을 또 해보면 결국은 태화강물, 동천 이런데 해화강 이런데 수질을 강화를 하다 보니 결국은 이제
원가가 높아졌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또 수지를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피치 못하게 이제 요금은 높고 현실화율은 낮은 상태인데, 그래도 서서히 이제 현실화율을 좀 해 나가는 게 다른 광역시하고 또 수준을 맞추는 상황 같습니다.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제 대구 같은 경우, 경북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경북과 대구를 이제 가로지르는 금호강 같은 경우에 워낙 그 도심이 이제 오래된 곳이다 보니 또 농촌 지역도 배후 지역에 많고, 그래서 하수 관거 사업이라든지 또 하수 처리 시설을 충분히 갖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금호강 수질은 굉장히 우리 태화강과 비교해서도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은 수질은 저희보다도 훨씬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사실은 저희 태화강에 준한 정도의 수질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뭐 수천억 대의 투자를 더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자동적으로 또 그 원가는 높아질 겁니다. 근데 그거에 맞춰서 또 요금을 하면 사실 우리보다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뭐 여건에 현재 맞게 또 계획에 맞게 시간을 가지고 서서히, 저희들은 원가가 안정이 이제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요금이 현실화를 다른 광역시의 수준까지만 맞추고, 또 수질이 안 좋은 곳은 그 원가는 높이고 요금은 그래도 적정 수준 유지하는 그런 게 과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건에 맞게 차이가 있지, 저희가 이제 특별히 그 원가를 높였다든지 요금을 낮췄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시현 의원입니다. 그 하수관리과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 비용이 불용이 20.1% 나왔는데 사유 좀 추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로자 보수 불용 사유, 예? 불용 사유 좀 추가로 설명 제가 부탁드릴게요. 좀 잘 안.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예. 집행 잔액이 남아 있어서 예, 혹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간제 근로자를 2명을 사용하는데요. 2명이요? 네. 예, 이 예산을 당초에 잡았을 때 네. 10개월을 잡아서 2명을 했습니다. 실제 사용은 8개월만 사용하다 보니까 그 2개월에 대한 캡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왜 2개월은 8개월만 하셨나요? 10개월로 예산을 잡아놓고 사용을 줄였다는 것이죠. 이게 8개월만. 그럼 2개월에 대한 임금비가 줄어들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0개월 예산을 잡았던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제 10개월 이상이 계속되면은 뭐 고용 부담이라든지 또 그 뭡니까 정규직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2개월을 줄한 거죠. 순찰 인부분들이 그 정규직 근로자가 있나요? 다 이제 비정규나 예. 그렇게 사용. 예,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네. 필요에 따라서 네. 예. 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는 이유도 있나요? 이게 이제 뭐 계속적으로 일이 하는 것이 아니고 네. 계절 변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1년 내도록 필요하다면은 정규화 시기에서 무기계약직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일시적인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규화를 안 하고 필요하는 기간에만 사역을 하는 그런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매년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매년 정규화 시기면은 또 비효율적이고 또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시기에 맞아서 그 임금비가 정규화 시기면 1명을 할 걸 2명을 하는데 네. 계절별로 또 필요 없는 계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기간을 그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나머지 부분은 딱히 이렇게 질의할 사항은 없는데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 동력비 사용에 태양광 발전 설치해서 지금 11.5%가 전기료가 감소됐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게 2019년도 5월에 설치를 해서 올해의 11.5%의 그
비용을 절감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 계속 11.5% 정도가 절감되는 게 아니라 사용하면 할수록 좀 더 떨어질 텐데 얼마나 해야지 설치했던 비용을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 지금 혹시- 태양광 네. 설비는 지금 동서발전에서 설치를 한 거고요. 네. 그걸 우리가 장소로 제공해주고 그 사용료에 대해 50대 50 분담금으로 인해 가지고 네. 전기료를 지금 감면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서 예산이 지금 불용 처리가 지금 4억 정도 남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설치했기 때문에 네. 올해 아마 동력비를 집행을 하고 나면은 네. 전년도 동력비하고 올해 동력비 비교하면 올해 동력비가 조금 더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더 절감된다고요? 네네. 설치를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50% 부담하고 아니요, 설치는 동서발전에서 설치를 하고 장소를 제공해주고요. 우리가 임대료를 임대료를 별도로 받는 게 아니고 네. 거기서 발생되는 전기료를 한전에서 수익을 가지고 동서발전에 수익을 창출하면은 그 수익 부분의 50%는 저희들의 수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태양광 설치를 해놓고 나중에 철거도 동서발전에서 알아서 가져가나요? 네, 그거는 다 마무리까지 다 자기들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지 관리가 지금 현재 유지 관리도 동서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백운찬 위원님. 뭐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가는 높아지는데 요금 현실화는 율은 낮고 상당히 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데 어떻든 가장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설러지 처리 비용은 줄이는 것을 목표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한번 검토를 좀 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를 하나 좀 요청하겠습니다. 사업용 하수하고 그 우리 가정용 하수하고 그 전체 양 그리고 거기에 양에 대한 요금 어떤 대비가 어떤지 좀 상황을 저에게 자료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건 작은 건데요. 그 뭐 제가 보니까 운임자 부담금도 작년 대비 전기 대비 약 10% 정도가 상향되었어요. 원인자 부담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손실이 가는 것은 참 조금 어디서 이런 그 손실분이 발생했는지를 좀 꼼꼼히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만은 그렇게 그 해주시고 이건 짧은 건데요. 91쪽에 보면 그 수용과 미수금이 그 상당히 좀 전기 대비해서 좀 늘어났어요. 이게 왜 이렇게 좀 늘어났죠? 우리 경기하고 지금 관계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집행이 좀 덜 된 채 결산해서 그런 건가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 하수도 요금이 거의 징수가 한 99% 정도 사실은 받고 있습니다. 한 1% 정도가 미수금으로 났는데 최근 들어 경기가 악화되다 보니까 그 뭐 좀 부도라든지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미수금이 발생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결손할 부분은 사실은 결손이 된 부분인데 또 미납된 요금은 그 다음 연도에 사실은 상수도 요금하고 같이 고지가 되다 보니까 낼 수밖에 또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좀 이해는 했는데 그 원인이 가장 큽니까? 네. 그래서 그게 다음에 이제 단기 회수로 넘어가는 거겠죠? 예. 예.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여기 217쪽에 보면 포상금 해가지고 3억 4,200여만 원이
예산 잡아서 고위 결산도 그렇게 집행이 되는데 이게 뭡니까? 217조. 그 직원들의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요? 네. 예. 그럼 성과상여금은 성과상여금이라고 해야지 포상금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포상금하고 성과상여금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성과금은 성과금이지. 목을 이렇게 달리하면 이건 오해받기 좋죠. 아니죠. 이제 그 장관 항목에서 네. 이 이제 상공삼이 포상금 밑에 이제 공일이 해가지고 성과상여금인데 그거 포괄적인 개념에서는 포상금 안에 세세 분류의 성과상여금으로 그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포상금이 예, 100% 성과상여금입니까? 예, 아니면 맞습니다. 100%입니까? 네. 그 성과상여금은 그 우리 성과 그 툴에 따라서 그렇게 집행한 금액이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3억 4,193만 4천 원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자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배훈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오늘 위원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 추진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12호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및 온산수질 개선 사업소 소관 2019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월 11일 10시 30분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